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신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 미국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에 시장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또 시원하게 또 올라주는 하루였었죠. 사실 얼마 전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 괜찮게 나오면서 이 금리 안 내리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감이 시장을 좀 짓눌렀지만요. 미국의 금리 인하 사실상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생각보다 더 많이 50bp나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우리 양시장 모두 1% 넘게 쭉쭉 올라줬습니다. 그야말로 불금이었는데요. 자, 분위기 탔을 때도 수익 내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정말 좋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요. 수익 내는 전략 기분 좋게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전히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는 분들,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고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번호 샵 4989 역시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장중에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챙겨가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이 매주 화수에 진행되는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회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무료 방송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심지어 들어오실 때마다 가끔씩 또 이렇게 종목을 하나씩 주신다고 하는데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불법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하면 투자 만사 형통이다. 투자 만사 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마무리가 참 좋았습니다. 모처럼 좀 기분 좋게 시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장전에 네. 제가 이제 시황을 올려드리잖아요. 그쵸. 시황을 올려드릴 때 제가 이제 간밤에 있었던 국제 금융시장의 소식들 이런 부분들을 또 압축해서 제 네. 의견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그렇게 좀 긍정적인 시황을 올려드리지를 못했어요. 사실 좀 좋지 못한 소식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아침 장전 시황에서는 그전과는 다르게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했었던 것은요. 이번 주 시초가, 월요일에 시초가 위로 상승을 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지지와 저항, 이 시초가와 종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오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주간 흐름으로 0.37% 상승 마감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장의 투자 심리의 결과물로 종합주가지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한국 증시, 이제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이 자리에서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일본과의 마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원칙과 기준,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어제였어요.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하면서 목요일 시장의 장중 저가 2061포인트죠. 왜 2061포인트의 저점을 다룰 수 있었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기준을 갖고 있어야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앵커님이 그 뉴욕 연은 총재의 그 신속한 기준금리 인하 이런 발언들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0.5bp는 조금 기대가 조금 앞서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뉴욕 연은 총재가 또 해명 발언을 했습니다.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은 아니다. 이런 해명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달러의 약세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오늘 금요일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 연준 부의장이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뉴욕 연은 총재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커지는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보험성 조치로서 경기 부양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극적인 형태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웠던 요인인데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막상 7월 말에 가서 연준의 다음 주에는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요. 연준이 시장에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0.5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0.25 인하를 하게 되면 실망감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실망감. 그리고 혹시라도 동결을 해버리면 매우 큰 실망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실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전략이죠. 그게 전략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세요. 오시면 제가 코스피 지수 지지와 저항 어느 선까지 좀 보실 수 있는지 또는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종목들 주가의 지지 저항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많이들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 전화 통화 이후에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언급을 해준 점도 약간의 좀 도움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 금리 인하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한국에서 그 중재의 설치 요구를 거부를 했죠. 어제까지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오늘 오전에 외무성이 또 항의, 매우 유감이다 이런 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한일 대사를 불러서 또 항의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24일이에요. 24일까지 그 화이트리스트 한국을 제외시킬 건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24일까지 하고 거기에서 또 21일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중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다음 주 한국의 주요 기업 그리고 미국 쪽의 대형 기술주 또 일본과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주중에 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대응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준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혹시 모를 변수에 따른 이 리스크 관리를 꼭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7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 이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제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미리미리 들어오시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장전 시황도 되게 좋거든요. 같이 보시면 시장에 대응하기 좋을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랑 코스피 같은 경우 모두 오르기는 했는데 오늘 또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지수 이제 외국 수급도 엇갈렸어요. 외국인은 네, 매도했고 기관은 장중에 매수로 매수했죠.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제약주들의 반등이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개별 호재가 작용을 했죠. 헬릭 스미스 그리고 CMG 제약 이런 개별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굉장히 낙폭이 깊었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 이런 제약주들의 반등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개별입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일본 수출 규제에 의해서 같이 수혜가 예상되어졌었던 일부 소재 종목들,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동진 세미캠, 물론 양봉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은 어제서부터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커진 상태예요. 그리고 또 큰 조정 없이 또 상승세를 유지하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있었던 종목들이 또 반등을 주는 모습들, 이런 종목들 좀 차별화 장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 지지와 저항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대응이 좀 수월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시장의 이슈,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또는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온라인 무방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요일 무방에서 수급 종목주는 아니지만 당일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아니지만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고 그래서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지지 가격 그리고 매도를 볼 수 있는 저항 가격을 수요일 온라인 무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날 또 오늘까지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잘 맞아 들어가는 주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특징적인 종목들, 수급 종목 포함해서 또 온라인 무방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 대한 힌트까지 받아봤습니다. 일단 양시장이 잘 오르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튼튼하게 탄탄하게 잘 올랐다. 완전히 추세 상승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시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이 필요하겠죠.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 무료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제라고 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승제 전문위원이 가지고 온 이슈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제약바이오주 바닥 다지고 이제 반등을 기대해도 되나라고 가지고 오셨고요. 이에 여승재 전문위원은 개별 종목 파이프라인과 임상 진행 과정 등을 파악해서 기본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주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소외가 됐었죠. 그리고 오늘 간만에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도 잘 올랐고 신라젠 그리고 오늘 특히 헬릭 스미스가 또 많이 올랐는데 이제 바닥을 제대로 다지고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 오늘 반등을 주기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투자 네. 심리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안 좋았죠. 개별 악재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미약품을 비롯해가지고 그쵸. 개별 악재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오늘은 정반대로 개별 호재에 의해서 상승을 좀 했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언론들은 자극적인 타이틀을 뽑잖아요, 사실 제목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또 좀 부추기는 듯한 또 뉴스를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슈를 좀 잡아봤습니다. 사실 어제 온라인 무방에서도 그 제약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종목 상담이라기보다는 제약주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와 납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을 드렸을 때. 충분히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해서 제가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코스피의 의약품 업종 2015년 그리고 2017년도에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일단은 조금 어렵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전임상서부터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 그리고 본임상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기대감에 의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뭐를 기다리죠? 그러면 이게 성공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성공을 했다면 기술 수출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잖아요. 어차피 궁극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 목적은 향후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 영업이익률이 아주 많이 나와서 투자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 기업이 파이프라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이게 희귀질환의 질병에 대한 신약인지 아니면 굉장히 대중화된 질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도 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임상에 들어갔다면 이게 비임상서부터 임상까지 짧게는 7년, 길게는 한 13년 걸립니다. 임상 기간만. 그러면 1상서부터 2상, 2상 A, B, 3상, 또 4상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진행되기 전에 기대감을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임상시험 기간 동안에는 또 이슈가 잠잠해지죠. 그럼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이제 2상 끝나고 이제 3상을 시작할 시기인지 그런 시기도 체크를 하셔야죠, 당연히.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제약바이오 협회 결과에 따르면은 평균 한 9%대 신약 성공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9%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절대 높은 게 아니에요. 1상에서 성공한 게 2상 넘어가고요. 2상에서 성공한 게 3상 넘어가고. 그럼 3상까지 가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한 73% 정도. 70%대까지 올라와요. 거기서 신약 성공하는데 9%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투자의 마인드로 잡아놓으신 다음에 재료가 노출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선반영 받아서 올라가면 일부분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전략을 보셔야지 이미 노출된 다음에 따라가시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이야기가 다 나오고 나면은 너무 많이 떠버린 상황이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은 사실상 또 물리기 쉬운 게 제약바이오의 특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워낙 오래 안 좋았어서 섣불리 접근하기도 힘든 게 또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게 재료가 있을 종목을 우리가 미리 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재료가 있을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쉽게 오픈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딱 한 종목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궁금하네요. 이거는 무료 채팅방이나 온라인 방송에서 좀 언급을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한 종목만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정도는 또 보고 있는 차선호 종목이죠. 차선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온라인 방송에 오시면 또 많이 오시면 제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 탐이 납니다. 재료가 있는 종목은 확실히 있을 것이고 뭐 딱 하나는 아니겠죠. 여러 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무료 채팅방에 무료 오픈 채팅방에 많이 오시고 무료 방송 많이 들으시면은 많이 들어오시는 걸 봐서 종목 동계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창이 있을 겁니다. 그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6글자 쓰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입장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예정된 이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따가 방송 말미에 종목 상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다가 내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문자 모두 열려 있으니까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자, 전화번호 02-3153-2612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4989번 역시 열려 있습니다. 여기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수급이 답이다. 수급 제대로 봐주는 남자 여성재 전문위원회 수급 작전 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잘 들어왔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던 관심 종목 5개입니다. 카카오, 삼성전기, 한국금융지주, NC소프트, 한미약품까지 가지고 오셨고요. 자, 코스피에서 기관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현대차, 포스코케미칼, 한온시스템, NH투자증권, 일진다이아입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코스피 수급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많이 썼던 종목 5개 중 하나 골라서 자세히 볼 텐데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오늘 뭐 카카오, 삼성전기, 한국금융지주, NC소프트, 한미약품. NC소프트는 자주 올라오는 종목이죠, 수급 종목에. 네. 그리고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네, 저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5 종목 중에 한국금융지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삼성전기 실적 발표도 있고 해서 한 종목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모자르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일단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국금융지주는 제가 6월 초에 이 배트맨 시간을 통해서 매수의 관심으로 보실 수 있는 증권주 중에 말씀드린 게 6월 초였습니다. 6월 초, 5월 말 6월 초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72,500원 가격이 저항이지만 꾸준한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업들 IPO를 많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그래서 83,700원까지 올라갔어요. 6월 말에. 근데 6월 말에 또 이슈, 증권주, 거래세 인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설명드릴 때 따라가지 마세요. 저항이 보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에 조정을 받았을 시에 지지 가격 확인하고 매수는 가능합니다. 매수에 조정받을 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 대우 이런 증권주들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비슷비슷하게 오늘 4.18%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음봉 나왔을 때 매수 못해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죠? 이 음봉에 매수 못합니다. 매수 못하시죠? 근데 양봉에서는 또 용감하게 매수하시잖아요. 저항이 눈에 보여도. 그렇게 하시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힘들고, 주간 흐름으로 놓고 돌려보시면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지받는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 지금 계속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자, 양봉의 시종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75,000원 가격 부분에서는 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지지받는 가격 구간이죠. 올라가 있을 시에는. 이 85,000원 가격 언저리는 하락 변곡점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가격이에요. 매수할 이유가 없는 가격이죠. 여기서는. 자, 이 지지와 저항만 잘 아셔도 모르면 손해, 알면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금융지주 오늘 아랫꼬리 이번 주 아랫꼬리 달고 반등은 이유 있는 반등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매수 관심주 중에서는요, 예전부터 강조해 주셨던 한온시스템이 또 들어와 있네요. 자, 이 종목 한동안 외국인이 많이 샀던 것 같은데 오늘은 기관이 좀 많이 담았습니다. 네, 이 한온시스템은 제가 친환경 자율주행차, 또 어제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네. 일진다이아가 상한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7월 13일이죠.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미래 친환경차, 수소차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또 수소차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수소차를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지 또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직접 보여드렸어요. 핵심적인 부품은 무엇이 있으며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한온시스템은 공조 부품 중에서 한국으로서는 국내 1위, 글로벌 시장에서는 2, 3위를 다투는 기업이죠. 최근에 증권사에 또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이었죠. 7월 첫 주였나요? 네. 제가 11,500원 하고 있을 때 이 가격서부터 해서 혹시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11,000원 가격 구간 사이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격입니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나서 들으실 때 뿐이죠. 잊어버리시죠. 네. 오늘 보니까 어때요? 한온시스템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언제 12,000원까지 올라왔지 하실 거예요. 물론 뭐 급등한 상승률은 아니지만 언제 올라왔지 하실 거죠. 그러니까 수급 종목들은요, 뭐 하루 이틀 내에 막 급등하고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다 기업, 사업 내용과 실적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관심 가지실 수 있는 종목들,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가격 구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좀 메모를 해두시면서 주가 흐름을 좀 추적해 가시면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은 큰 흐름상으로는 횡보예요. 큰 흐름상으로는 횡보의 가격 흐름이고요. 역시 뭐 조정 시에는 충분히 또 매수의 관점으로 여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 드리는 종목 진짜 알짜 종목들 많으니까요. 한온시스템 조정 시 매수 관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급이 좋았는지 함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관심주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BH, 세틀뱅크, 인바디, GT리비엔티, 바이넥스까지 5개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은요. 덕산 네오록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솔브레인, LNF, 테스까지 갖고 오셨습니다. 역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수급 관심주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외국인 코스닥 수급 관심 종목 중에
오늘 BH 빼고는 BH하고 인바디 빼고는 좀 생소하신 종목들일 거예요. 세틀뱅크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그쵸. 종목이죠. 그리고 G3BNT, 바이넥스 이제 제약 쪽 바이오 종목인데 좀 생소하실 겁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거니까는 좀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BH는 수급 공략주였죠. 수급 공략주 BH는 수급 공략주였습니다. 수급 공략주였고 또 제 무료 채팅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 이유 있는 가격이 아무런 이유 없는 가격이 아니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종목이 주가가 조정받아서 내려왔을 때 제가 매수의 가격 표시를 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BH 손절가는 17,000원. 17,500원에서 17,000원, 17,500원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17,000원 이탈할 때 손절하면은 그 손실이 큰가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 정도의 손실은 감수를 하고 하시는 거죠. 주식 투자. 그 정도의 손실은. 대신에 손절을 굉장히 짧게 보실 수 있는 가격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한 1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전 시황에서 또 애플 그리고 스카이웍 이런 미국 기업들의 이제 5G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 이런 뉴스도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늘 LG이노텍도 괜찮았죠. 주가 흐름.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또 상승을 하면 제가 단기 저항 가격도 다 표시를 해서 올려드려요. 오늘 오전에 상승하는 거 보고 제가 2만 원 가격 구간 단기 저항을 받는 가격이니까 참고를 하세요라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차트 올려드리면서 저항 가격도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셔야겠죠. 오셔가지고 이 수급 공략주들 지지와 저항 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도 드렸었던 BH 한번 같이 알아봤었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기관이 많이 썼던 종목 중에 반도체 소재 수혜주로 최근 많이 올랐던 솔브레인이 눈에 띕니다. 이 종목 어제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 찍고 있었는데 오늘 좀 다시 내려왔었네요. 근데 기관이 여전히 담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고가로는 18.5% 올라갔어요. 네, 장중에 맞아요. 고가로는. 장 초반에. 네, 종가로는 근데 마이너스 0.29%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려왔죠.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하루 만에 몇 프로 손실이죠? 아유, 그러네요. 18%. 옛날 같았으면 하한가 맞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네. 이 커진 변동성에서 지지와 저항을 모르시면 전혀 대응이 안 되죠. 수익 실현도 되지 않으실 분들어. 그래서 제가 솔브레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은 7월 12일서부터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했다가 또 이틀 매도했다가 오늘은 또 장중에 매수를 했는데 투신해서 좀 많이 매수를 했네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럼 어제 최고가 찍었단 말이에요. 어제 장중에 18% 상승.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도 나오는 거를 매수하신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매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매수를 하신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항을 보실 줄 알면 매수 안 하셨습니다. 이 가격 구간에서. 제가 주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주간 흐름으로 돌려놓고 보면 고점이 여기 형성이 돼 있죠. 75,000원 가격 구간에. 수혜가 예상돼요. 수혜가 예상되지만 실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대감이죠. 기대감. 예. 그러니까 윗꼬리를 다는 거 당연한 거예요. 고점 부근 위에서 차익 실현. 예? 기관하고 외국인 굉장히 냉정하죠. 굉장히 냉정합니다. 75,000원 가격 위로는 사는 가격이 아니었어요. 일단 수급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장중 흐름 보여드릴게요. 지지와 저항만 아셨어도 대응이 됩니다. 제 기준과 원칙은 항상 동일해요. 이평선의 변곡점 가격은 저항입니다.
저항을 뚫었어요. 뚫었으면 보유 홀딩이죠. 근데 75,000원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간 흐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매도의 영역이고요. 매도가 가능하죠.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하락 변곡점 가격을 돌파했으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제 장중에 지키는 듯 하더니 오늘 갭으로 떨어졌죠.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팔아야죠.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대신에 기술적인 단기 매매를 하신다면 저점 부분에서는 또 노려보실 수 있잖아요. 그냥 장중에 단타 정도? 네. 그럼 아래 꼬리 잡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장 마감 무렵에 그냥 차익 실현. 그 정도는 돼요. 그 정도는. 자, 이 부분도 다 아주 이 명료한 지지와 저항 관점에서 다 트레이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 아셔도 수익과 손실, 수익은 챙겨가고 손실은 피해 가실 수 있다는 점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의 이야기 정말 강하게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채팅방 들어오시면 또 설명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마음속 탑픽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탑픽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이 수급 종목들 중에, 수급 리스트 중에 제가 보는 종목은 한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몇 종목 있어요. 몇 종목 있는데 요 투자 전략은 제가 월요일에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급 공략주 월요일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미리미리 들어와 주시는 게 좋겠네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텐데요. 이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른 다음에 오픈 채팅 택 눌러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이 장중에 또 시황 리딩도 챙겨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 방송에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하루 만에 7% 단기 수익 났던 그런 종목을 또 선물로 드렸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 같이 하셨다면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단기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주신다고 하니까 자, 이 종목 그리고 수급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잖아요. 여승재 전문위원이 꼭 짚어주는 내일장, 다음 주 장 체크 포인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실게요. 네, 다음 주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 한국의 7월 2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굵직한 한국 주요 기업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자,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주의 실적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한 마감일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22 통화정책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부각될지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볼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위주로 쭉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그 한국 수출이 굉장히 좋지 못하잖아요. 6월 달에 마이너스 13%가 넘었었는데. 그리고 7월 10일까지 바로 7월 1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지 못했어요.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뭐 조금 좋긴 했지만 그리고 일본과의 지금 마찰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입 국가, 수출 국가 주요 수출입 국가를 보시면 일본이 7월 10일까지 주요 수입이 이제 16.1%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게 16.1%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7월 10일까지. 수입 그리고 수출하는 게 16.1% 증가했고 수입이 마이너스 1.9% 감소를 했거든요. 이 주요 국가, 특히 일본과의 수출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20일서부터 해서 눈여겨 좀 보셔야 됩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가 마이너스 25% 감소세가 나타났었는데 이 25% 감소가 조금 줄어드는지 아니면 감소가 더 늘어나는지, 최근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도, 또 용산에서도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사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주요 기업들이 다음 주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월요일 날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SK 하이닉스, LG 화학,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주중에 쭉 몰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제가 이번 주에는 포스코 케미칼 잠정 실적 발표 나온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 주요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면서 그 IR을 하죠. 제가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잠정 실적 발표 나온 날 그 IR 자료도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주요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오셔가지고 설명 들으셔야겠죠? 예, 좀 꼭 듣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국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인텔이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도 있고요. 오늘 또 24일에 일본 요 문제도 있는데, 좀 봐야겠죠. 화이트 리스트에서 어떻게 제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정말 중요한 이슈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다가 이 배트맨 여승제라고 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번호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민 상담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자, 바로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링크 제니시스요. 링크 제네시스요. 예, 1,800원에 30%인데요. 네. 1,800원에 30%요. 저희 바로 네. 그러면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바로 지금 해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링크 제니시스 1,800원에 30%요. 예, 예. 네, 이 링크 제니시스 종목을 우리 어머님이 직접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 방송에서 얘기해갖고 샀어요. 아, 방송 추천주요? 예. 그러면 링크 제니시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 기억이 그냥- 안 나시죠? 네네. 아, 그냥 종목명하고 매수가, 예, 네,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링크 제니시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그 인공지능, 그 뭐랄까요, 신경망 처리 장치, 예, 요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예, 이런 의지, 삼성전자의 이런 발표로 인해서 좀 수혜가 예상되어지는 종목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1,800원에 30%를 한 번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좀 높이 사서 물타기를 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 고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800원이 되신 거예요? 네네. 추가 매수는 어머님이 선택하신 거죠? 네네. 그 가격, 추가 매수하는 가격은? 그죠? 예. 네. 추가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그냥 수시로 조금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예,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추가 매수를 누구나 최초 매수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추가 매수하는 거, 그리고 저는 물타기란 표현을 되게 싫어해요. 네.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 내가 사려는 가격에서만 추가 매수를 하는 거지, 계획되지 않은 가격에서 조금 내려왔다고 조금 더 사고, 조금 내려와서 조금 더 사고,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다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 지금 8,500원 가격을 이탈시키면 안 돼요, 어머니. 이 링크 네. 제네시스는요. 네. 8,500원입니다. 이렇게 선거 드릴게요. 8,5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주가 하락이 네. 더 커져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도 이제는 더 하실 수도 없으실 것 같은데, 네. 8,500원 이하 내려가면 비중을 줄이시던가 손절하시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8,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등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마감시켜 버린 거잖아요. 12.81%까지 올라갔다가. 근데 예, 아까 500원 모자라갖고 못 팔았어요. 예, 그 되게 안타깝죠. 아쉽죠. 조금만 더 네. 올라오면 되는데. 네네. 근데 갑자기 이 훅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1,300원, 1,500원 가격이 지금 저항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어머니. 1,500원 가격이. 어머니도 1,500원에 지지와 저항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이 1,500원 가격은 7월 12일이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종가란 말이에요. 주봉 종가. 이게 네. 여기. 종가가 1,600원이죠. 그래서 이 1,500원은 저항으로 바뀌어 있는 가격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도요. 다음 네. 주에 반등이 나와도 1,500원, 1,500원 네. 가격에서 11,000원 가격은 지금 저항으로 바뀌어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요 가격 구간 갔을 때 네.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일단 매도하시는 쪽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러려고요. 예, 예, 예. 대신에 8,500원 가격은 꼭 잘 지켜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반등은 올까요, 선생님? 네? 반등 가격은 올까요? 네, 오늘 그러니까 8,500원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오늘처럼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다음 주에.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선생님. 주에 반등 나오면 좀 잘 저항받는 가격에서 좀 잘 대응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00원에 팔아야 돼요. 선생님 1,400원에 팔아야 돼요.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1,500원 가격이니까 1,500원서부터가 아니고 한 1,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이렇게 매도를 위에다가 이렇게 미리 넣어두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시겠죠? 이거 예. 호가창 보면서 매도하시려고 하면 오늘처럼 윗꼬리 들고 쭉 밀려버리면 또 매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짱 밀려갖고 보다가 그냥 놓쳐버렸어요. 네. 그리고 제 무료 채팅방 오세요, 어머니. 오셔가지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들어보시고 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이렇게 상담 받아봤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대우부품. 대우부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2,265원에. 네. 2,265원에 25%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우부품 바로 봐주시죠. 아버님,
이거 예, 대우부품 수고하십니다.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예, 예.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격만 짧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예, 예. 예, 2,215원 마감했는데요.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은 2,100원 잡으세요. 예, 예. 2,100원 잡으시고 위로 올라가면 지금 265원 매수하셨는데 400원서부터 600원은 저항이에요. 예. 400원부터 600원. 그 400원에서 600원까지 가면은 그래도 수익 나오시잖아요. 예, 예. 일단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예. 네, 대응 잘 하시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더 많은 상담을 지금 더 해드리진 못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많은 상담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